자, 이번 동영상은 드라이버 블록입니다. 사실 드라이버 블록은 전형을 떠나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실 저한테 이제 블록 안 돼요, 블록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블록이 안 되는 이유를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역시 드라이브 블록 요령도 모르고 또 자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드라이브 블록이 좀 미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라이브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타점이에요. 타점. 왜냐면은 공이라는 게 상회전이 공이 이제 튀어나가는 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점 뒤에 잡으면은 역시 정점 중에 잡으면 결국 공이 내려올 때 잡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공이 올라올 때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이 올라올 때 잡아야 되니까 락행 높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락행 높이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변으로 공이 많이 떠오르면 떠올수록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스피드가 빠른 드라이버는 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낮고 길게 들어오니까 그런 거는 또 라켓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켓 높이가 중요하고 또 이제 쇼핑 플러버니까 역시 각도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을 역티 원리에 의해서 이 각도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평소 이제 세이크 핸드 이렇게 잡으실 때 이렇게 삐뚤어져 잡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내가 효율적으로 코스를 변경하기도 어렵고 각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각도가 이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손목을 이렇게 지나치게 꺾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손목을 꺾고 팔꿈치를 이렇게 꺾으시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드라이브 블록하기 나쁘니까 약간 좀 편하게 자유를 주시고 공 높이에 따라서 회전량에 따라서 라켓 높이와 각도, 그 다음에 라켓 높이와 각도를 조절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블록의 순간 최대한 움직임을 최소화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블록이 안 돼야 하시는 분들 보면 막는다고 이렇게 막는데 이렇게 앞으로 툭 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라켓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거리가 안 맞으니까 엉덩이 빼고 이렇게 막으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블록의 순간에는 가볍게 이렇게 돼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역시 이제 역태의 원리에서 내가 어디를 보낼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각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드라이브 블록이라고 해서 가만히 서갖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잡으시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카트를 하든 뭐를 하든 그 공 길이 그 다음에 카트량에 따라서 이 드라이브가 되게 포물선이 높을 것이냐 아니면 또 길게 스피드하게 들어올 것이냐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합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잔발로 움직이면서 이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상 짧은 공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눌러줘야 되고 블록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잔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데 특히 앞뒤로 움직이는 걸 잘 하셔야 된다는 거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드라이브 블록에서 이제 넘어가는 구질은 이제 쇼핑풀이니까 공이 풀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풀려가는 양은 뭐냐면 상대방의 회전량에 따라서 그죠? 회전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에너지 즉 파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데 이 쇼핑풀이 상대방이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은 어떨 때는 많이 이제 풀려오고 어떨 때는 조금 풀려오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 드라이브 걸고 상회전이 100이라고 먹었을 때 이제 평면 나바가 이렇게 블록을 하면은 뭐 한 50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쇼핑풀은 더 풀리니까 2, 30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이 회전이 이번에 적었어요. 그랬을 때는 쇼핑풀로 되면은 이게 풀려가는 거니까 너클볼로 간다는 얘기죠. 깔려가고 그 다음에 뭐 낮게 오는 거는 아무래도 회전이 적은 거는 스피드가 있으니까 더 많이 또 깔려갈 거고 어떤 거는 또 회전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먹어갈 거고 이런 그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까지는 굳이 알라고 하시지 말지만 아 내가 이렇게 그냥 되는 거면 회전이 풀려가서 상회전이 약간 먹어간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쫙 깔려가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물론 이제 변화된 핀플 같은 경우는 쭉 깔려가겠지만 보통 핀플러버들은 안 깔려가니까 풀려간다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살짝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이제 살짝 누르시면은 힘을 최대한 빼고 살짝 누르시면은 공이 진행하다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이런 공들은 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회전이 그만큼 공이 안 나가니까 그만큼 많이 풀어지니까 너클볼이 가깝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드라이브 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아는 그 여자 선수 출신 중에 그 백에 쇼핑풀 스펀지를 굉장히 얇은 걸 쓰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남자들과 경기에서 일부 나가서 경기할 때 보면 블록을 쫙 이렇게 눌러버려요. 그러면 공이 오다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까 진짜 이 밑에서 이렇게
묻혀 올리지 않으면 드라이브 걸 수 없거든요. 그럼 어려운 구질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고 내가 공을 좀 쇼핑풀 특이에 쫙 깔려 보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가볍게 드라이브 블록 순간에 가볍게 이렇게 톡 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블록 순간에 이렇게 가볍게 톡 치시면은 회전을 순간적으로 죽이면서 너클볼이 또 강하게 형성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툭 치는 게 제가 이제 그 시범도 영상도 올렸지만 이게 결코 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힘 조절하고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톡 치면 오히려 강한 너클볼도 보낼 수가 있고 가볍게 이렇게 되면은 회전이 풀려가서 3회전이 살아있는 공을 보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은 역시 상대방이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회전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쇼핑풀이 어려워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연습 방법은 한 번 맞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이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카트 한번 쭉 주세요. 그리고 이제 회원보고 드라이브 한번 걸어보라고 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막아보고 상대방은 쇼핑풀 드라이브 연속해서 걸기가 어려우니까 연습한다 생각하고 같이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드시 상대방한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드라이브 걸면은 공이 오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밑에서 가볍게 부드럽게 끌어올리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갖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받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막아봤다가 이렇게도 막아봤다가 이제 코스도 한번 변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받기가 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이제 연속 받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 되면은 이제 가볍게 한번 툭 이렇게 한번 툭 쳐갖고 이제 회전을 주면서 공이 쫙쫙 깔려가게 한번 임팩트를 가면은 그 블록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시면 그 다음에 오면은 코스를 이렇게 이제 변경하시는데 코스 변경할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세게 강하게 비트는 게 아니라 간만 이렇게 살짝 틀어주시면 돼요. 이제 내가 이제 이쪽으로 상대 포사이드로 이쪽으로 뺄 때는 간만 살짝 빼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보낼 때는 약간 좀 쓸어준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이브 블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론을 이제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절대 못 걸게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상대방을 못 걸게 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가 실제 게임하는 걸 이제 자주 보면은 못 걸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설프게 짧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드라이브라는 것은 어설프게 짧게 오는 거는 정말 강한 드라이브로 팍팍 마음껏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못 걸게 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상대방의 드라이브 패턴을 분석해서 저 사람은 밑에서 올라오는 드라이브다. 저 사람은 그냥 두텁게 치는 드라이브다. 저 사람은 무조건 한 방만 치려고 한다. 요거에 따라서 차라리 그 외에 역대게 가령 밑에서 이렇게 묻혀 올리는 사람들은 그냥 풀어갖고 쭉쭉 밀어주세요. 쭉쭉 밀어주시면은 이 공을 쉽게 그냥 강하게는 걸리기 힘들거든요. 연하게 부드럽게는 걸 수 있어도 실수가 자꾸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조건 두툼하거나 뭐 한 방으로 친다면은 카트를 툭툭 찍어갖고 준 다음에 길목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고 지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걸게 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의 주특기로 보는 드라이브가 뭐냐. 이 사람은 파워 드라이브다. 이 사람은 회전 드라이브다에 따라서 내가 풀어줄 거냐, 아니면 찍어줄 거냐. 그 다음에 코스를 오른쪽 옆구리에 붙일 거냐. 아니면은 상대방이 서브놓고 무조건 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돌았으니까 왼쪽 옆구리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딱 한번 쓸어 보내서 한번 못 걸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이쪽으로 코스를 길게 빼면 갑자기 여기서 스피드하게 길게 들어오면 이쪽에서 코스를 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 백사이드를 유도한 다음에 이쪽으로 블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드라이브 형태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능력까지 같이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드라이브 블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립의 힘 조절로,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어떨 때 그립에 힘을 주고 어떨 때 그립에 힘을 싹 풀어갖고 이렇게 살포시 대주면은 공이 진행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생겨요. 근데 이제 이게 보이는 것은 상대방한테 보이는 것은 그냥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변화를 줄 수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드라이브 블록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역시 타점, 정점 전에 그 다음에 라켓을 공 높이에 잡아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타닥타닥 이렇게 대준다. 이 정도까지만 요것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촬영해서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드라이브로 안 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라켓이 막 밑에서 올라오고 힘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치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라켓 높이하고 타점 요 두 가지만 우선 집중해서 가볍게 한번 대서 한번 효율적으로 한번 드라이브 블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